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야당 끝난 지 안 돼서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예상하셨었나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경쟁하면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거라는 것은 전부터 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었죠? 예. 예. 근데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나경원, 오세훈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사후적이지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서 보여준 그때 당시부터의 이 잠재력이 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모든 지지자들이 대부분 아마 오세훈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뭘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 의원님은? 뭐 이렇게 관찰 결과?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그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으로서의 뭐 역량 이런 것보다도 그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야권이 워낙 지리멸렬했었는데 오세훈 후보로서 서울시장을 만들면 야권이 통합될 수 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그에 대한 희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거의 20%포인트 차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조사마다 물론 다르지만요. 어떻게 반전의 계기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죠. 예. 뭘로 만드실 건가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여론조사상의 수치 차이는 현재의 저희 현주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막판에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전에 뭐 2010년에 한명숙 총리의 또 오세훈 후보가 붙었던 그 당시에 한 20% 가까이 뒤지고 있었지만 0.6% 포인트 차이로 이제 뭐 석패를 했다거나 그리고 그때 몇 퍼센트 차이였다고요, 대략? 결과는 0.6% 아니, 차이. 그 전에 여론조사 때 기억하시나요? 15% 이상입니다. 15% 이상인데 0.6% 차이였죠. 그리고 또 4.13 총선 그때도 종로에서 정세균 현 총리와 오세훈 후보가 그때 붙었었는데 그때도 한 17% 이상 차이 났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들려면 저희가 현재의 우리 주소가 여기다.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는 또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 알겠는데요. 반전 계기는 뭘로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은 지금부터 카드가? 이제 야권에서 이제 단일화의 시간이어서 야권이 이제 그런 컨벤션 효과 주목도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결과적으로 정책 경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할 것 같지만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책임을 묻고 계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잘 세우면 그리고 LH 투기 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있지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읍참마속 내 팔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정확하게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금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회초리도 사랑이 있어야 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김 의원님은 저번에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서는데 100%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 견해는 뭐 더 강해지셨나요? 그 확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치로 점점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그 민주당 그 후보자들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거의 근접하게 진 것 또는 정세균 총리가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역전의 토대를 만든 전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때 보면 좀 외생적 변수라든가 또는 그때 점점점 민주당이 이제 그 추세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거꾸로 민주당은 점점 나빠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권 단일화 이슈가 선점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있고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무슨 단일화 정도의 이슈였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합류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한다든가 또 이런 이 야권 전체가 통합되면서 예. 국민들은 이 정부의 어떤 그 폭정, 폭주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는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해서 야당을 편하게 말하면 야당 찍어줘봤자 과연 저거 나중에 뭐 되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리 투표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동력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좀 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겸허하게 새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무슨 박원순 전 시장이 무슨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 향기가 난다 이러는데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분들 캠프에서 쫓아내니까 이제 향기 호소인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런 것 자체가 점점 이제 나빠지는 대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선거 다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답답하면 내 편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라 하기 위해서 예. 독려를 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또 야권 지지자는 더 결집하게 만들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전략을 계속 쓰시고 후보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점점 등장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박 위원장님 네.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전략은? 그럼 전략이라고 할 거 없이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이 이제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건 분명하고요. 선거엔 도움이,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고 선거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국민의 힘이 본인들이 어려울 때 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뜨거운 광화문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진정성이 없었던 사과의 전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처럼 정말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의 사과와 잘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께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는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좀 감정의 골이 깊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도 골이 깊고 어떻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김 의원님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정치판에서 10년 이상 현실 정치를 한 분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야 또 자기가 더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어쨌든 참여해서 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조금 마무리를 잘못하면 영원히 미래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는 본인이 나설 수가 없게 됐고 또 온 국민이 다 알듯이 안철수 후보의 목표가 서울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던데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대장정을 시작한다, 전진하겠다 이 말은 이제 또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안철수의 이기적이고 혼자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김 의원님도 평소에 제가 이 방송에서 여쭤보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고 후한 편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미래에 대해서. 그 대신에 그분이 이제 계산이 아주 밝은 분이니까 지금은 자신이 뭐가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면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매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소위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세대 교체라는 이슈를 지난 10년 동안 이제 독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도 지형을 본인이 이제 독점해왔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으로 그런 희소성, 그 분야에 대한 것이 경쟁력이 이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신을 잘해야 본인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느낄 겁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선대본부장을 맡아 잘 하겠지만 예. 그러나 사람이 저 심리가 그런 거 감정이 아닙니까? 네,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 일단 형식적으로는 할 것이다. 그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치 문화의 한 단계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하고 경선을 치렀으면 진심으로 승복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비록 저희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지만 그런 모습을 꼭 한번 역사를 쓰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야당 걱정할 때는 아니신 것 같은데, 여당이. 아니 야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당이 좀 점수를 따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 그러다가 진짜 그래 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강화됐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이런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국내 제가 정치인들 중에는 거의 최고의 예. 경제 이런 분인데요. 입지가 강화된 거는 맞지만 일반에서 추측하듯이 비대위원장을 계속하고 예. 또 연장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대표 선거에 출마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4월 8일 날 내려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신다. 그 말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또 누가 불러줄까라는 예. 또 그런 입장에서 이 현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여야를 넘나들고 자유롭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났을 때는 프로야구 그 감독이 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팀을 또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훌륭한 선수를 발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수의 윤 전 총장이 뭐 반드시 포함이 될 텐데요. 그래서 발언을 보니까 찾아갈 일 없다. 찾아갈 일 없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전화하라는 이야기죠. 예, 전화하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 맞죠? 실제로 찾아가실 분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 내려왔으니까 전화해 이거죠? 뭐 하여튼 아니 거기에 예. 그 어디에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예. 집에 있겠다. 찾아오라는 얘기가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곳을 알려주신 거죠. 아니 저보다 우리 비서실장을 지낸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수현 의원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 민주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정치 스타일과 여러 가지를 뭐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고 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도 가지고 있고 의심도 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 정말 쉽게 말씀을 하셔서 본질을 딱 예. 쥐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과 뭐 경쟁할 만한 이런 수준이 안 될 때 그때 유일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 한마디로 언론의 포커스를 받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김종인이 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성공을 하셨고 저는 어디에 계시든 이분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히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뭐 욕심이나 뭐 이렇게 보지 않는 한은 그분이 할 일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여야 대결 구도를 잠깐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윤 전 총장의 경우 김 의원님은 향후 어떤 구도 정치를 일단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선언했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또 하나는 그분이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지금 당장의 앞으로 상당 기간을 봐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남아서 세력을 규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굳이 세력 규합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만약에 상당히 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다면 모를까 뭐 오히려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이번에 상징적으로 조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막 세력을 모아서 어떤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상당한 또 문제점이 드러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방향, 우리나라 뭐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든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든가 뭐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뭐 이 정도의 확실한 그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러면 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 어떤 힘이 모이면은 국민의힘 간판이 글로 흡수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예를 들어 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만들어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단일화에 나서라는 당내의 요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든가 또는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그 총장으로서의 그 수사 또는 자신의 그 어떤 보여준 행동이 정치적인 언어였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치 세력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답답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상당 기간 본인의 그 세탁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엊그제 그 101세 철학자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본인의 입을 열기 시작하면 본인이 때까지 몸담아왔던 검찰이나 법 이런 분야를 빼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다양한 뭐 기후변화 같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거라는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텐데, 근데 그 준비가 이제 벼락 공부가 하게 될 텐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석 교수를 찾아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을 빌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러한 어떤 스탠스를 당분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데 지금 현상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지속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바람이거든요. 그걸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신비주의 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에 갑자기 입당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의 당분간의 과제이고 그런 행보를 할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전망이 두 분 일치하시니까 이제 여야 후보 압축됐으니까요. 그 박영선 후보랑 오세훈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 전에 그분들 발언이 좀 더 세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두 후보에 대한 얘기 하시죠. 준비됐으면 양쪽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죠.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세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나라는 성추행 피해자가 계속 숨죽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지내야 되는 나라인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성추행 피해자가 과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계속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야당의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를 보면 MB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태극기 세력은 지지 세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 당연히 야당의 지지 세력이죠. 그리고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 의원님은? 아니 뭐 안고 가고 말고가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야권의 그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누구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는
플랫폼 역할을 또 더 나아가서 야권 통합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분들 중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후보자 또는 국민의힘 그 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권의 폭주 또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분들을 제외하고 예. 지금 오늘도 뉴스에도 보면 30년 문재인 지지자, 30년 민주당 지지자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 문제 또는 재산세 상승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는 민주당을 떠난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또 아직도 탄핵이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되고 예컨대 뭐 지난 총선에 개표 부정이 있다고 믿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분들도 이제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으니 이제 좀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득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야권 통합이지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뭐 여당의 입장은 뭐 제 개인적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야권 통합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공학적 통합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대정신으로의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정신을 잘못 읽고 본인의 실패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태극기 세력, 극우 세력 다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전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얼만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시대 정신에 함께 공감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함께 공유해야 할 시대 정신마저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학적 통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엊그제 그 단일화하는 날 그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정책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인가를 따박따박 갖고 저희는 가겠다. 그래서 야권의 그런 어떤 표를 계산한 공학적 통합과 확실하게 차별을 두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력이나 통합에 대한 부분은 두 분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걸 좀 짚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이 각 후보를 대리해서 지금 의혹 공방을 한번 해주시죠. 오세훈 후보 가장 지금 쟁점인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왜 저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를 할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저희들 다 근거가 있이 회의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또는 그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다음에 나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이러한 답변과 해명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미래를 향한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무조건 여당이 이것을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한다 이렇게 하셔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하도 설명을 드려서 더 이제 국민이 잘 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 후보들끼리의 직접 어떤 이제 토론 시간에 더 첨예하게 나올 텐데 그 전에 오세훈 후보가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을 정확하게 설득이 되도록 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곡동 의혹은 그 부분.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캠프에서 물론 제시를 한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그때 당시에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검토. 그때 당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이죠. 검토하자고 해서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한 걸로 봐서 이미 그 전부터 여기는 저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법이 바뀌면서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뭐 시장이 자기가 처갓집 땅을 그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막 그냥 우기거든요. 이제 말 몰랐다는 실수했다. 건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몰랐다는 뭐 의미.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몰랐다는 것이 내 땅이 거기 우리 처갓집 땅이 거기 있었는 걸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처갓집 땅이 포함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상식 수준에서 한번 여쭤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항상 그 야당분들 나오면 여쭤보는 건데요. 뭐냐하면 처갓집에 30억대의 어떤 보상을 받는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하면 그게 남편이 시장이고 하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땅이 있는데 그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땅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풀리면 좀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는 거, 이 몰랐다는 것 자체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몰랐다는 사실을 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추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제 생각이 조금 있는데 후보의 입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러나 별로 영향이 이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도 야당의 해명이나 민주당의 의혹 제기나 별로 이제 이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전부 다 이제 단일 후보가 되느냐 그걸로 다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식어버렸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김대엽 같은 사람을 한 둘쯤 내세워서 양심 선언을 하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은 이야기해도 이제 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예. 바로 잡으면 김대엽 김재원 한둘 의원님께서 데려오세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의결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또 조수진 의원이 그걸 제기를 했고요. 예.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책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국책 사업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한 것이지 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의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의 반대, 주민이 반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안 하기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의 첫 번째 잘못된 그 발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마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김대엽 한 두 사람 정도 데려가야 돼. 이 설명에 대한 반론을 하셔야지 그 김대원 말고요.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법률가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제가 하는데 서류를 보니까 그 결정을 했던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국책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할 것을 의결한 제안할 것이지 것을 의결했어요. 국책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노무현 그다음에 대통령 노무현 정부- 제안을 하기를 의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죠.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것이 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이 반대가 있으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게 사실입니다. 예. 자, 부산은 좀 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았거든요. 네. 양쪽 분들 하나 LCT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 한 30초 동안 이 나머지 선거에 대한 총평 짧게 하시고 끝내시죠. 이미 예. 너무 기울어져서 예. 여당이면서도 오로지 험담 내지 그 의혹 제기로만 선거를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결론이 다 나버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당은 뭐 새로운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 예. 저렇게 네거티브로만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정책하고 싶습니다. 정책도 보여드릴 것이지만 야당의 지금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문제가 워낙 그 정확한 문제이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단일화만 바라보시던 시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보시게 되면 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